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5.18 광주 39주년 기념식장에서는 여러가지 해프닝들이 벌어졌습니다. 주로 어떤 해프닝인가 보면 황교안 대표와 관련된 그런 해프닝들이 많았습니다. 황교안 대표 정말 어렵게 광주에 출타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기기는커녕 아주 순환의 길을 걸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기념식장까지 거리는 약 200m. 보통 걸음거리라면 2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버스에서 내려서 그 길을 가는데 20분 이상 걸렸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았습니다. 의자가 마구 날아다녔습니다. 물론 그 의자가 가벼운 플라스틱 의자였기 망정이지 이것이 무거운 의자였으면 다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또 물병새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들어 눕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멱살을 잡히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리고 제1야당 대표 같으면 상당히 국가서열에서도 의전서열이 높은 상태에 속합니다. 그런데 왜 경찰에서는 좀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것을 즐기기라도 하듯이 그냥 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바로 김정숙 여사가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악수 패싱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전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아주 웃으면서 그렇게 악수를 했고, 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도 악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간에 있는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는 악수를 하지 않고 그냥 패싱을 한 것입니다. 정말 속이 좁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아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민경욱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자기 페이스북에서 5월 19일 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전에 KBS 뉴스 앵커를 하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어떻게 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과도 이렇게 공손하게 악수를 하셨던,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북에 김정은과 악수하는 모습도, 그런 사진도 함께 게재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 김정숙 영부인께서 황교안 대표께는 왜 악수를 청하지 않고 빤히 얼굴을 보면서 지나쳤을까요? 남북 화합 이전에 남남 화합을 먼저 이루길 바랍니다. 북한 사람보다 한국 사람부터 챙겨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글을 이었습니다. 또 의자와 우산, 물병이 날아다니는 속에서도 화합을 위해서 광주를 찾은 황교안 대표였다면서 손 한번 잡아주면 될 것을 그 손을 뿌리친 모습은 분열과 혈량의 상징이 돼서 이 정권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서운함을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혐량이라는 것은 좁은 가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김정숙 여사는 일종의 대통령을 보호하는 영부인입니다. 그러면 문재인이 제대로 못하는 것은 중간에서 여자의 섬세한 손길로서 이것을 어느 정도 보정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부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영부인 유영수 여사께서는 얼마나 멋지게 행동을 했습니까? 그래서 귀감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의 이런 모습은 정말 섭섭하기 짝이 없습니다. 실제 황교안 대표 우리나라 제1야당의 대표입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이전에 제가 알기로는 국무총리와 같은 그런 의전서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법상 서열 가운데서도 상당히 높은 서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상생과 화합을 향하는 바로 제1야당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신경을 좀 써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김정숙 여사 이런 좁은 힘량, 아주 좁은 마음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합니다. 김정숙 여사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제가 한번 되짚어 볼까요? 김정숙 여사는 이전에 부산에 있을 때 우라생계의 다도교실에 열심히 다닌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 있습니다. 우라생계 다도교실이라는 것은 일본의 아주 일본풍이 물씬 풍기는 그런 전통 있는 다도교실입니다. 일본 옷을 입고 그런 식으로 또 굉장히 복잡한 의식 이런 것이 가미된 그런 다도교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도교실을 열심히 다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딸 문다에도 일본에 있는 대학에 유학을 보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것이 확인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를 확인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문다에는 일본의 유명한 도쿄에 있는 대학입니다. 고쿠시칸 다이가쿠, 일본 우익 세력들이 세운 대학에서 유학을 했다는 그런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유학을 누가 보냈겠습니까? 바로 문다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 문재인과 김정숙 여사가 언혼을 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까?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늘 또 반일을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김정숙 여사는 이전에 문재인이 대선 경선 시절 여러 집회 현장, 그러니까 체육관 등에 나와서 경인선 가자, 기인선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영상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SNS상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때 경인선 가자, 누구에게 가자는 말입니까? 바로 드루킹 김동원에게 가자 이 말 아닙니까?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순방 때 여러 가지 모습들을 좋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것을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광주에서 제1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아이고 좀 잘 부탁합니다. 잘 화해합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얼마나 보기가 좋았을 겁니까? 당시 황교안 대표는 그 기념 행사장에 가기 위해서 정말 큰 순환을 겪었습니다. 도롱길에 보니까 바지 까레기 그리고 신발에 흙도 묻을 정도로 그렇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죠. 이렇게 손을 보다듬으면서 악수를 청했더라면 그래도 얼마나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 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뿌리치고 악수도 패싱하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의 상생과 그리고 또 협조는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분열, 대립 이런 것만 강조하는 이런 모습에서 아쉬움과 그리고 실망이 너무 큽니다. 오늘은 5.18 민주기념묘지에서 이렇게 상생이 될 그런 상황에서도 손을 뿌리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말씀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